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은 코인들이 그래도 대다수가 어제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오름세를 보고 또 내가 가진 코인 말고 다른 코인 뭐가 있을까라고 새롭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 포트폴리오에 진짜 변화를 줘도 되는지 시장을 조금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날이니까요. 이따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3대 지수는 서로 다른 불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도 여전히 파란 불 켠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0.13% 하락하면서 39,29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하면서 18,429선에서 S&P 500 지수는 0.07% 상승하면서 5,576포인트 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했죠. 파월 의장은 의회 상원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오랫동안 유지하면 경제 성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정책적인 제약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적게 완화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과도하게 약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상승에 초점을 맞춰왔던 발언과는 확실히 달라진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이제는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고용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더욱더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있을 하원에서의 발언까지 확인한 후에 또 이번 주에 발표될 CPI 지표로 관심이 옮겨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CPI도 지난달 상승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연내에 2차례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0.68% 상승하면서 4.298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도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12% 상승한 105.12 기록했습니다. 골드는 그런데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0.02% 하락한 2,37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솔라나 ETF 기대감이라는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바네크가 솔라나의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증권 신고서 S1 등록 양식을 제출했었죠. 이제 이어서 이번에는 거래규칙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S1 제출이 현물 ETF 상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스텝을 밟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1 때와는 달리 이번 상장 심사 요청서에 대해서는 SEC가 240일 이내로 승인 여부 결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가까워져 가는 상황에서 이 솔라나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도 뭔가 조금 단계가 진행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활기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대표님과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려는 건가? 라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독일 정부가 어제 오후 4시 30분쯤에 1시간 동안 약 3,100개의 비트코인을 이동시켰습니다. 이 움직임을 두고 이제 독일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매각하려는 거 아니냐,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현재 독일 정부는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남아있는 물량을 계속해서 매각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관련 움직임은 사실
전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뉴스가 전해졌음에도 비트코인의 시세는 오히려 전보다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업비트에 상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코인은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도메인의 이름을 관리하는 분산형 네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복잡한 이더리움의 주소를 읽기 쉬운 도메인 이름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자가 쉽게 송금을 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미 바이낸스 등의 유명 글로벌 거래소뿐만 아니라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어제 저녁 6시 30분에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가격이 바로 18%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비트에 상장한 코인들이 상장 후에 반짝 상승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추세가 좋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향방을 두고도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립토 시장의 뉴스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은 10위권에서 크게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순위의 변동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겠죠. 계속해서 메타와의 9위와의 격차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11위에서 TSMC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위를 뚫고 위로 올라가려면 여태까지 보여줬던 낙폭 이상의 상승폭을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격 향방을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죠. 전일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는 조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는 0.64% 하락하면서 57,643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57,000달러대까지는 올라왔구나라고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3,040달러 기록하면서 현재는 0.7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솔라나는 어제 대비해서 1% 넘게 올라왔고요. 아발란체도 4.99% 오름세를 보였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다시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까지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시장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도 한번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